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는 골칫거리자 현안이죠. 특히 경남은 전국의 16.8%를 차지하는 긴 해안선을 끼고 있어 해양 쓰레기 양도 그만큼 많은데요. 이런 중에 통영시에서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수거하고 또 처리하는 방안이 운영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확산돼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통영 거제 지역 해양 상황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통영거제 환경연 지욱철 공동의장, 통영 해양 폐기물 운반 처리선 아라호를 직접 탑승한 바 있는 통영시의회 이승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남해부터 창원, 고성, 거제, 통영 등 경남에는 해안선을 낀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 바다 쓰레기가 큰 걱정거리인데요. 그런데 이 바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운반선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의원님이 살고 계신 통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아라호가 많은 지역 중에 통영에 처음으로 이렇게 취향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통영은 미 FDA가 인정하는 그 청정 해역으로서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수산 1번지로서 환경 친화적 사업을 재편성해 왔고, 또 어선업과 양식업이 발달해서 연근해 어선이 약 한 3,700여 척, 네. 그리고 양식 어장이 총 4,522헥타르의 어업 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네. 많은 해양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 네. 지역입니다. 하지만 해양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서 운반할 수 있는 운반 장비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를 전량 수거하지 못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장시간 소요가 되다 보니까 해양 오염과 해안 경관이 훼손이 되고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가중시켜서 수거 운반선이 좀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네. 이에 우리 그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열정으로 네. 2018년 해양수산부 장관 지역 행사와 기획재정부 고용산업위기 지역 순방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여서 네. 필요성 공감을 가지고 건의해서 사전심의 소유 예산 30억으로 네. 2019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통영시 의회에서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공유예산 관리 취득 계획안을 상정 의결하여서 네. 각종 해양 쓰레기 상시 수거 처리 외에도 해상 화장실 분뇨 수거와 적조 발생 시 방제용 항토 및 폐사후 수거 운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거 운반선 취득 심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통영에 우선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 아라호를 직접 타보셨다면서요? 네, 직접 타봤습니다. 그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지난 5월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아라호를 타고 한산면 비진도 해수욕장 네. 일원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과 같이 환경 해양 정화 활동을 좀 하였습니다. 네.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그 지난 태풍 때에 밀려왔던 약 한 5톤 정도 가량의 해양 쓰레기와 처리되지 못한 채 구석진 곳에 이렇게 방치가 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양쪽 모래사장과 몽돌밭이 있는 쪽에도 파도에 밀려서 온 해양 쓰레기들이 깊이 박혀 있어서 좀 치우는데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라호가 건조되기 이전에는 차도 다니지 않는 그 섬직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들을 네네.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통영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 장비와 운반선을 임차해서 처리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군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해안과 섬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해양 쓰레기 수거 운반선 아라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서 아라호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라호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집게가 달려 있던데요. 네. 그게 그 바다 깊숙이 쓰레기를 이렇게 짚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라호는 수거 운반선이고
해양 깊숙한 곳에 있는 쓰레기들 집어 올리는 역할은 하지는 못하고 말 그대로 운반선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통영 여행을 굉장히 자주 갔는데 그 이유가 바로 통영 바다 때문이었거든요. 유독 좀 맑고 깨끗하다라고 느꼈는데 실제 현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육철 의장님께서도 환경연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상황을 잘 아시리라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통영 바다는 굉장히 아름답기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014년부터 해양 쓰레기 대응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제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느꼈던 바는 그겁니다.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 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왜 이리 더러워. 해양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 해변 같은 경우 사람들이 좀 자주 찾는 그런 해변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양 쓰레기 관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관리 체계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항만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양환경공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요. 어항이나 연근해 같은 경우는 어촌어항공단을 통해서 하고요. 또 이제 길이 접한 곳 이런 곳은 대부분 이제 공공근로를 통해서 지자체가 담당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연안이 이제 통영은 우리가 지금 한 570여 개의 섬이 있고요. 또 경남 일대를 보면 한 2,100, 2,200km 정도의 연안이 이렇게 쭉 들어갔다 나갔다 리아시스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식업이 매우 발달해 있고 또 어선어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들이 이제 주 쓰레기의 원인인데요. 네.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민들이 이렇게 좀 치워놓은 것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치워놓은 것들을 섬이 많다 보니까 가져올 수 없는 거죠. 멀어서. 그래서 어선을 임사에서 가져오거나 통영시에서 또 어민이 직접 가져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RO를 이렇게 이번에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통영시가 특히 강석주 시장님께서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또 담당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그래서 해양 쓰레기 치우는 데는 이제 운반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걱정을 좀 덜으셨겠어요. 어떠십니까? 과제도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해양 쓰레기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떠다니는 쓰레기, 네. 그래서 이제 해변으로 밀리게 되면 해변 쓰레기라 부르고요. 또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건 침적 쓰레기라 부릅니다. 네. 과제는 뭐냐면 RO가 생겼지만 해변 네. 쓰레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인 도서에 있는 쓰레기들, 그 다음에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들 네. 처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를 여러 가지 냈는데 KMI에서 와서는 이제 저희들의 상황을 보고 네. 해양 쓰레기 관리 취약의 해역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제가 뭐냐면 무인 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해변 이런 쪽의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이 문제가 좀 하나 있고요. 침적 쓰레기는 어떻게 치울 것인가,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활동들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쓰레기는 바다로 먼저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결단을 해주셔서 네. 전국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는 사용을 못하게 규제가 됩니다. 네. 법령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 쓰레기는 앞으로는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 외에 문제가 뭐냐면 가라앉는 쓰레기. 침적 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응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연근해나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관이 이렇게 이제 끄집어 올렸지만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업 면허 해역 같은 경우는 파도나 조류에서 쓸려온 쓰레기 덤이 무덤으로 돼 있는데 그 쓰레기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해양 쓰레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해양 쓰레기, 해양 폐기물 사실은 같은 말인 거죠?
예, 해양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해양 쓰레기라 부릅니다. 해양 쓰레기라 부르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침적 쓰레기, 부유 쓰레기, 해변 쓰레기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승민 의원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떠밀려 와서 좀 네. 문제가 많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폭우 이런 것들이 해양 쓰레기 증가에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양 쓰레기 유입 경로의 문제인데요. 네. 또랑에서 이제 조금 중소하천으로 하천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이렇게 물은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랑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이제 버려졌던 쓰레기들이 폭우에 의해서 밀려서 바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특별히 통영 같은 경우 통영, 거제, 고성 이쪽은 보면 섬진강과 오른쪽으로는 섬진강, 왼쪽으로는 낙동강이 있어서 밀려온 쓰레기들이 이제 몰려드는 곳, 포위됐다 이렇게 보면 태풍이나 폭우에 의해서 이제 폭우에서 내려온 것들은 보면 네. 통영이나 그 거제나 고성이나 이런 쪽은 네. 폭우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쓰레기들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라호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안팎으로 아라호의 좋은 평가가 조금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라호가 지난 2월부터인가요?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60회 정도 그렇게 다양한 활용으로 또 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전에도 지역철로 우리 환경연합 공동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침적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역할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섬지역의 그 해양 쓰레기와 네. 폐스티로폼, 부표라든지 또 섬지역에 장기간 그 방치되어 있는 폐자동차 수거 또 뭐 생활 폐기물 수거 지원이라든지 또 산불 진화를 위한 또 차량 운반까지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전기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그 섬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필수품 전달을 하는 역할도 하고 네. 또 뭐 심지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농업기계교육 차량 수송 등 뭐 수송 분야까지 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60회 정도 지금 활용으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통영 섬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은 이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오. 또 이렇게 아라오가 접근하기 힘든 곳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곳은 이제 폰툰 형태의 인력을 태워서 네. 보트 형태로 가서 건접해서 네. 또 해양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다양한 역할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지역 주민들 반응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쉬운 거는 이 좋은 게 통영에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도내 전역으로 좀 확산을 하면 굉장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혹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리 통영의 아라호가 아주 좋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해안과 섬지역에서는 이러한 수거 운반선이 꼭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국 최초로 우리 통영시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운반선을 건조했고 네. 또 이것을 계기로 도내에서도 해양 쓰레기 수거 운반선을 건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정부와 또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영 아라오 취항을 계기로 네. 동서남해안 지역이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짚어본 바로는 경남 도내에서 이 아라호 같은 것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만 사실 뭐 비용 같은 부분도 좀 만만치는 않아서요. 그래도 이 확대 운영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확대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 이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영의 관내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치워도 실제 아라오 한 척 가지고 다 이제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영도 네. 아라오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 어민들과 함께 도민 참여 예산으로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놔도 그것들을 빨리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네, 네. 통영에도 실제로 원하는 마음은 네. 한 대라도 더 투입되어서
제때 치워서 해양 쓰레기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네. 빠른 치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근본적인 방안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처리선 운영과 함께 어민들의 해양 폐기물 처리에 관한 내용도 좀 강화돼야 한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어구에 어민 이름을 달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게 잠깐 더 시간을 주시면 네. 조금 이제 시간 제약이 있을 텐데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에게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이게 뭐냐면 어구 실명제에서 처벌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어구 실명제 꼭 필요하고요.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구를 만들어내서 사용하게 했던 주체가 누구냐? 네. 정부입니다. 결국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분해성 어구를 활용한다든지 네. 또 뭐 짧게 쓰고 버리는 어구가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어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개발도 꼭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기 들어가 있는 그 안반을 덮고 있는 또 저지를 덮고 있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고 어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어민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치우면 좋겠고요. 네. 저희들이 쓰레기 정화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해왔는데 쓰레기 정화 활동에 참여한 어민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가져갔던 쓰레기를 되가져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어민은 계속 버리고 국가가 치워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네.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정화 활동이 이제 해양 폐기물법에 어촌계나 어민 단체가 참여해서 쓰레기 정화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게 2020년도에 만들어진 2019년도에 만들어진 해양 폐기물법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어민들이 치우게 된다면 어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버리지 않고 스스로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아라호와 같은 배를 늘리는 것만이 꼭 좋은 방안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러면 이 수거한 해양 폐기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처리 이제 해양 폐기물을 이제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 그 해양 쓰레기는 그 자체 함유된 염분기에 이제 문제점이 있고 네. 또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지자체의 그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반입이 되지 못하고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에 따른 많은 예산이 좀 필요를 했는데 네. 통영시에서는 해양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 재활용 가능한 것을 분리하고 또 선별하기 위해서 해양 쓰레기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150억 원을 들여서 2020년, 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해양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폐어구, 폐그물, 폐로프, 폐스티로폼 등을 자원하기 위해서 재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유화시설 설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러한 전처리 과정에 있어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오염과 또 침출수로 인한 수질 오염까지도 염두에 두고 관리 감독과 처리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폐기물 수거에서부터 재활용까지 일련의 순환적인 사이클이 형성되어서 청정 통영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통영시 수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걱정은 이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환경오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인데 통영시와 경남도에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처리장을 만드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등유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 처리 방식으로 하더라도 업사이클링을 하더라도 탄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녹여서 다른 상품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업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남도 의회가 곧 오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해양 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목할 일이지만 일선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는가도 중요합니다. 해양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수거하고 또 적절히 처리하는 3박자 시스템이 통영을 중심으로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